종교단체가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진실을 알리는 종교인들까지 종북 세력으로 몰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철수 신당의 출범을 앞두고 지역 실행위원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지역 실행위원회 상당수가 창당 준비기구에서 사실상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18 역사왜곡 대책위원회가 출판사 측에 수정명령을 내리도록 한 심사위원과 기준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역사 교과서의 자격을 상실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년 F1 한국 대회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F1 개최권료 좀 깎아달라는 전라남도의 요구를 대회 운영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국을 탈락시킨 겁니다. 파장과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듯 보입니다. 첫 소식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F1 대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F1 운영사 요구대로 무리하게 내년 대회를 치르는 것보다 안 치르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밝히고 F1 적자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대회를 유치하면서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고 민자유치 실패로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1년 동안 수익구조 개선과 조직 재정비 등의 노력을 통해 재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주교 박창신 신부의 시국 발언과 뒤이은 종북 논란과 관련해 광주 지역 5대 종교단체 종교인들이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종북몰이로 국정원 대선 개입을 물타기하지 말고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5대 종교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와 원불교, 천도교 등의 종교인 100여 명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종북놀이를 통한 국민 분열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종북놀이, 국민 분열 중단하라! 종교인들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지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현 정부가 책임자 처벌은 하지 않고 진실을 알리는 종교인들까지 종북 세력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분열 야기하는 행위는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수준 이하요 외국의 심정이 아니라 무지와 협박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박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편 보수단체 회원 한 명이 시국선언식장에 갑자기 난입해 고함을 지르며 정상적인 행사 진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활빈단 등 외지에서 온 보수단체들도 시국선언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지만 4명만 참석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안철수 진영에 최근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치 세력화 조직인 실행위원들, 그중에서도 광주 전남 인사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철수 신당의 창당 준비 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지역의 실행위원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1차, 2차에 임명이 된 실행위원들이 그대로 새정치추진위원회로 넘어갈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넘어갈지. 안철수 진영에선 새정치추진위가 기존의 실행위원과는 별도의 조직으로 꾸려질 거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선발된 실행위원들이 중량감이나 참신함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깔려 있습니다. 실행위원 구성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핵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행위원들을 추천했고 구성했던 건 핵심 멤버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신임을 당했다 이런.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기득권을 포기한 채 안철수 진영에 합류했던 실행위원들은 출구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미 향해서 총을 쏴버렸지 않습니까? 다시 총알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안철수 진영은 실행위원회 역할이 출마가 아니라 정치 세력화였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땀만 먹고 배를 탔던 인사들이 자칫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윤건수입니다.
광주 지역 기관 단체로 구성된 5.18 역사왜곡 대책위원회가 역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 명령을 내린 교육부는 누구를 위해 이런 혼란과 시행착오를 자초하는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5.18에 대해 가장 정확히 집필한 미래엔 출판사 측에 수정 명령을 내리도록 한 심사위원과 기준을 공개할 것과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 내년에도 동결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고등학교 연간 수업료를 비특성화 고교는 134만 8,800원, 특성화고는 130만 9,200원으로 올해와 같게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6년 연속 동결된 금액으로 다른 광역시보다 3, 4만 원 정도 낮습니다. 공립유치원의 수업료는 연간 25만 9천 원이지만 만 3살부터 5살 이하 어린이는 올해부터 전액 면제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반발을 샀던 남구청 전통시장 조례 개정안이 결국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리면서 앞으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통시장 조례 개정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반대측 상인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공청회가 끝난 뒤 참여 주민을 상대로 현장 투표를 실시한 결과 대규모 점포 입점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성에 300여 명이 찬성했습니다. 강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같은 시각 남구청 신청사 앞에서는 전통시장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상인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남구청이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며 불참한 상인들입니다. 남구청 신청사의 임대사업이 임대금액이 높아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남구가 지난 9월 전통시장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주변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공청회는 남구청에서 대내외적인 홍보 자료로 쓰기 위해서 진행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에 대한 의미는 별로 없다. 남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60% 이상이 조례 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며 구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이해 당사자가 아닌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고 피해 보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구청이 상인을 배제하고 주도적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자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상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2년 전 전통상업 보전구역 지정 범위를 500m에서 1km로 늘린 남구청이지만 이번에는 대규모 점포 입점을 남구만 예외적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어제 고장으로 갑자기 가동을 멈춘 한빛원전 3호기가 다음 주 초 재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수원은 주 변압기와 연결된 송전선로 차단기에 고장을 일으킨 한빛원전 3호기에 대해 전선 교체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안전검사까지 3, 4일 정도가 더 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8억 원 규모의 원도심 간판 정비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나주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 2개는 오늘 나주시청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해 입찰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며 이 서류를 분석해 특정 업체에 입찰 특혜가 있었는지를 밝혀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 민영화와 철도 산업의 해외 매각을 당장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광주 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철도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수서발 KTX 분할은 민영화로 이어지는 수순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 선거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어제 실시된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에서 투표율이 8.3%를 기록해 개표조차 못한 것은 현행 소환 투표 제도가 비밀 투표의 원칙을 철저히 보장해주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7년 주민 소환 투표 도입 이후 경기 하남시장과 제주지사 등 단체장 6명에 대해 발의된 주민 소환 투표가
모두 투표 정족수인 유권자 3분의 1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감독을 지낸 전시 기획자들이 2회 연속 베니스 비엔날레 감독으로 선임됐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광주 비엔날레 예술 총감독을 맡았던 오쿠이 애니저 씨가 오는 2015년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0년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을 지낸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씨도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았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이에 대해 세계 미술계에서 광주 비엔날레의 위상을 확인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지검이 지방선거를 180일 앞두고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